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가영서 얘기하면서 이 박형준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친이계 출신이고, 둘 다 정계에서 퇴출됐는데 JTBC가 다 끌어올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JTBC 이해관계에 딱 맞게 행동하고 있어요. 둘 다. 박형준이하고 가영석이. 자, 박형준이 전원측이 하차하자 박형준 썰전에, 이게 언제냐? 탄핵 직후예요. 탄핵 직후 전원책 변호사가 안 하니까 박형준이 들어와가지고 탄핵을 완전히 파묻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이게 썰전이 좌우 대결이면은 좌쪽이 그다지 유시민이잖아요. 우쪽에 탄핵류 인사가 나가야 되는데 탄핵의 주범인 박형준이 앉혀가지고 썰전에서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JTBC가 끌어올리면서 JTBC가 주도한 탄핵을 완성해주죠. 이 박형준이가 부산시장 출마 선언했더니 역시 강용석이가 단독으로 확 띄워줍니다. 한 팀이죠, 한 팀, 한 패. 그러더니 역시 탄핵의 주범인 이혜훈이 또 확 띄워줘요. 탄핵을 반대하고 맨날 박근혜 대통령 외치면서 울고불고 하는 자들이 탄핵 주범들을 다 띄워주고 있어요. 이거 완전 지금 보수 금붕어를 데리고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박형준은 원래 어떤 일을 했냐? MB 때 무슨 정무수석 그걸 떠나서 박형준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의 관계를 최초로 공식화한 자가 박형준이에요. 최태원 목사하고 박근혜 대통령 관계는 시장 바닥에서 돌던 얘기들을 왜 아무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공론화시켜버린 게 박형준이에요. 2007년도 7월 25일인데, 자, 처음에는 원래 이 박형준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받은 6억 원을 가지고 시비 걸다가 이 중에 3억 원은 다시 전두환 돌려주고, 이 3억 원이 실질적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평생 모은 재산 유산 상속한 거랑 똑같은 개념이 돼버리니까 이걸 시비를 못 걸게 된 거죠. 박정희 이 유경수 여사가 집 한 채 산 게 없거든요. 사적으로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 6억 원 뭐였냐면은 바로 나중에 이 노태우나 전두환 이제 20년 뒤에 정치자금으로 관리하는 돈의 성격과 똑같아요. 이 6억 원이. 그 당시는 정치자금법이 완비가 안 돼가지고 청와대가 직접 기업들에게 통치자금을 걷어가지고 실제로 이 박정희 대통령 때는 김정전 비서실장이 그걸 직접 받고 개인이 영수증으로 써줬어요. 기업들에게. 그래서 그 6억 원을 똑같이 회계 처리해가지고 1년 동안 쓰는데, 그거 하다가 남은 돈이 6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재산이 아니라 공적 자금이죠, 이게. 근데 전두환이 보니까 3명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이 당시 나이가 20대 후반이고, 이 박근정 여사하고 박지만 회장하고 이거 20대 사람들인데 뭐 장사를 배운 일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고,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유산이나 남겼냐? 유산에 10원 한 장 없으니까 전두환이 나름대로 잘한 거예요. 이거 6억 원을 준 거지. 이건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으로 생각해라. 그걸 받고 3억은 다시 반납. 3억만 받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꺼냈다가 오히려 MB 쪽이 오히려 욕을 더 먹으니까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청렴한 사람인가 그거 입증해 준 사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엎어버리고 바로 나온 게 최태민 목사예요. 이거. 바로 나와버린 게. 1000번을 받을 일이라고 그래. 박형준이는 이거 1000번을 받을 일이면 하지 말았어야죠. 자, 그래서 박형준이 문제제기한 게 별게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버스트 레이디를 하면서 수많은 단체들을 같이 관할합니다. 대학생 그 청년 단체도 하고 굉장히 많은 단체들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다 나오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사조직에 정수장학회부터 유경재단, 기념사업회, 한국문화재단, 명지원, 새마을병원, 이거는 버스트레이드 물러난 뒤에 하는 거고, 그 전에 했던 단체들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더 많아 이거보다. 버스트레이드 할 때는 한 20여 가지 이상 단체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20여 가지 단체를 하는데 거기에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어쨌든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관계 있는 사람이 한두 명 박혀 있을 수 있는 거죠. 몇십 개 단체인데.
그래서 거기에 최서원도 박혀 있는 거고 몇 명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태민 목사의 부인의 전남편 아들 조순재 박혀 있었다. 박혀 있을 수 있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 수많은 단체에 어디 다 기억합니까, 이게. 또 뭐 홍윤식 뭐 최태민과 관련된 사람인데 뭐 박혀 있었대요, 어디에. 박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수많은 단체에. 최태민 목사는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도와줬던 사람이고, 그럼 최태민 목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저런 헛소문 났냐. 버스트 레이드를 두고 차지철부터 저기 김재규 등등이 이제 이 싸움이 벌어진 거야, 이게 권력 투쟁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밀접 감시해가지고 박 대통령을 막아버린 게 김재규거든요. 그래서 그 청와대 내부의 권력 투쟁 때문에 박 대통령 발목이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태민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업해가지고 지금 무슨 국가적으로 뭐 크게 문제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냥 선의로 도운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도움 받은 거 그게 다지. 근데 이거를 확 띄워가지고 이제 박형준이가 시장빨에서 나오던 얘기들을 이제 완전히 여의도에서 공식화를 하면서 최 목사와의 관계는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일 뿐이 아니라 미래형이 될 것이란, 이게 뭐예요? 이게 나중에 탄핵 때 바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덮어씌워가지고 탄핵을 친 논리 아닙니까, 이거를. 이걸 박형준이가 띄워주고 요걸 가지고 이제 안민석이 등등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최순실하고 결국 그 문제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세뇌시켜 놨기 때문에 최서원, 최태민 목사의 딸 박근혜를 연결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탄핵의 완벽한 주범이죠, 박형준은. 완벽한 주범이죠. 그러면은 박형준은 지금 뭐 해야 되냐면은 부산시장 문제가 아니라 판결문을 다 뒤지고요. 다 뒤져서, 아니 뒤지기 싫으면은 우종찬 기자의 책이라도 사보든지 해서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다 움직였느냐, 그 증거가 단 하나도 있느냐 찾아보란 말이에요. 전혀 없죠. 전혀 없고, 박근혜 대통령 얘기나 최순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최순실이 일방적으로 자원봉사를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거는 박 대통령에 대한 그 뭐 최태민 목사 생각도 있고, 또 어린 나이에 부모 둘 다 잃고 또 부모 둘 다 잃었는데 또 계속해서 얘 또 공적 일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심도 있고. 그래서 최순실의 박 대통령에 대한 표현은 K-팝 좋아하듯이 자기는 팬이었다 얘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냥 자원봉사하는 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디어워치도요, 일방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여러 명 있어요. 일방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돌아가요, 지금 미디어워치가. 그럼 박형준이 이거 바로 잡아야죠. 이런 짓 해놓고 지금 뭘 잘났다고 지금 부산시장 나가냐는 거예요, 이거. 가영세랑 같이. 그리고 이제 박형준은 그 뉴스타운의 그 조우석 부장이 잘 얘기해놨는데, 원래부터 골수 좌익이어서 쉽게 얘기하면요, 박정희 대통령을 인정을 할 수 없는 좌익이에요. 이 머릿속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재호하고 몇 명이 있는데, MB 쪽에 김문수 지사는 어마어마한 자기 성찰로 많이 넘어왔죠. 그게 되는 걸로. 약간 너무 많이 넘어와서 이승만 대통령까지 간 것도 있는데, 이쪽에는 MB 쪽에서 이 라인들에서 이재호하고 박형준이 이 완전 골수 좌익들은 박정희라는 사람을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박근혜를 인정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유형의 인간들입니다, 이게. 똑같은 인간이 가영석이에요.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뭐 난 본인이 얼마나 가난한 집 태어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랑하고 다녀요, 가난한 집이라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음해온 게 가영석입니다, 이거. 내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향수를 자극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랑 그늘이 너무 커서 사실은 본인이 대권 잡으려면은 박정희 대통령 그늘에 좀 벗어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과도하게 벗어나오려고 하다가 5.16을 사과하는 실책을 저질렀죠. 2012년 때 5.16을 사과했다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향수를 자극하려진 않아요. 오히려 본인이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도 가영석이는 집요하게
박정희 대통령 음해하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 알려졌듯이 부모 잘 만난 박근혜. 그러니까 박정희 이렇게 이어오는 거를 못 참는 겁니다. 이 심정적으로. 이재호나 박형준처럼 좌익이죠, 좌익 철저하게.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허락도 안 받고 박정희 대통령 뮤지컬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케이스를 팔고, 아우 진짜 정말 파렴치하죠, 정말 파렴치해. 그래서 이제 슬슬 드러나지 않겠어요? 지금 강영석이가 김병욱 하나가 아니라 어쨌든 국민의힘 당에서 봉사하러 들어온 이수정 교수까지 죽이려고 덤벼든다는 거는 결국 JTBC의 이 라인들과 함께 해가지고 보수를 그냥 끝장내겠다. 보수가 끝장이 나면은 그 공터에서 내가 해먹겠다. 좀 그 발상 아닙니까 이거. 이제 슬슬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태블릿 PC 그거 진실 맞고, 그거 진실 맞는데 한몫 단단히 했죠. 그거는. 이제 태블릿 PC 진실 드러났을 때 이제 또 어떤 궤변을 늘어놓고 어떤 음해가 들어올지 기대가 돼요, 기대가. 제 입장에서 기대가 됩니다. 뭐 강영석이 한번 실력 좀 봐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이 성추행 관련자가 또 이 도전하는데, 여기는 만약에 지금 이 논리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억울한 사람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복잡하게 꼬일 텐데, 자, 강용석이 등등에 잘 봐요. 이제 정봉주를 깔지 안 깔지. 둘이 아주 친합니다. 네. 정봉주 씨는 3년 전에 서울시장 나가려다가 프레시안 여기자가 미투를 해가지고 못 나갔죠. 못 나갔는데 결국 1심 가서 무죄가 나왔어요. 성추행도 무죄가, 성추행 사건까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걸린 거는 이제 프레시안 여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인데 그게 무죄가 나왔어요. 하여튼 법원 판결로 볼 때는 진술만으로는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해 보인다. 자, 그래서 1심에 무죄가 나왔는데, 자, 이 사람 지금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 이거 물어볼게요. 이 친문뱀이나 이 가세한 보수 병신들이나 내가 다 물어볼게요. 이 사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지금 그 기준으로 피해자도 안 나타났는데 주워 들은 것만 가지고 돌 던져서 찍어 죽이자고 하는 쓰레기들이, 정봉주는 피해자가 튀어나왔어요. 나왔는데 법정에서 무죄가 나왔어, 1심에서. 정봉주 지금 출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김병욱이 치는 논리로 보면 정봉주 절대 출마하면 안 되죠. 여기는 피해자가 아주 일관적인 진술. 더군다나 기자야, 기자. 피해자가 얼마나 글잘 썼겠어요. 그냥 그야말로 딱 육하원칙에 따라가지고 정봉주가 저기 어디에 저 호텔, 저거 내가 자주 가는 호텔인데, 저기 켄싱턴 호텔 거기 뉴욕 레스토랑 가서 뭐 옷을 뭐 이렇게 받아주면서 뭐 아주 그냥 뭐 영화 시나리오처럼 그냥 완벽하게 묘사되는 게 나왔는데, 그건 뭐 100% 성추행이요. 근데 1심에서 이것만 가지고는 성추행 인정할 수가 없다. 진술만으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무죄 선고 나왔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정봉주 씨는 내가 알기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뭐 타임 체크 막 하다가 그 시간대 저 뉴욕역에 자기가 갈 리가 없다고 했다가 이 뭐 계산 카드에서 아마 찍혀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사건 볼 때는 성추행이 맞아 보여요, 충분히. 왜냐면 진술이 너무나 진술이 상세했고, 이 여기자 입장에서 이 특별히 정봉주를 때려 죽이려고 거짓말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 근데도 어쨌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출마하도록 해줘야죠, 이거는. 출마하도록 해주고, 2심에서 그러면은, 2심 언제 나와, 이거? 아, 오늘 27일이네. 그럼 2심이 다행히 일찍 나오는 거야, 2심이. 그럼 2심까지 보고, 만약에 2심에서 무죄 나온다면 출마해야죠, 이거를. 대한민국 지금 법원이 문재인 장악해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놨지만은, 모든 사건대에서 법원 다 인정 안 하고, 특히 성추행 사건만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정봉주 대해서 입을 다 열어봐요. 친문 근무하더라고, 가세 근무하더라고, 정봉주 출마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